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날카로운 말이 먼저 튀어나와 버린 적이요. 분명 사랑하는 마음인데 아이는 상처를 받은 듯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좋게 말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올까라고요?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돌아오지 않으나 그 말이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복을 막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을 조금씩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달라지면 자식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새 직장을 구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거기 월급은 얼마나 돼? 혹은 그게 안정적이겠어? 였던 순간이요. 아이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부모의 첫 반응이 걱정과 평가였던 겁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전화를 잘 안 한다고, 왜 이리 멀어졌냐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거리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말들이 그 거리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가져왔을 때 다른 집 아이는 이미 그 이상을 한다던데라는 말이 튀어나온 경우요. 아이는 칭찬을 기대했는데 비교의 말을 들은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힘든 일이 있어서 털어놓으려 했는데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지라고 말해버린 경우입니다. 아이는 위로를 원했는데 되레 상처를 안고 돌아간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씨앗이니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의 말 습관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조선의 어느 가을날, 단풍이 곱게 물든 산사의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올라 나뭇잎 몇 장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가 저와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 하고 전화를 해도 짧게 끊습니다. 스승님, 이 서러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아이에게 못해준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공부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답답하고 막막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요? 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쩌면 저는
자식에게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잘하라는 말, 조심하라는 말, 왜 그렇게 했냐는 말들을요. 그 말들이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인데, 스승님, 제 사랑이 왜 아이에게는 닿지 않는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고,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스승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눈을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자야, 저 나무를 보거라. 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봄에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가 정해지느니라.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고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리지 않는 법이다. 말도 이와 같으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말이 씨앗이라 하시면 제가 심은 씨앗이 나쁜 것이었단 말씀입니까? 저는 자식을 위한 말만 했는데요. 의도가 좋다 하여 씨앗이 바뀌지는 않느니라. 들판에 돌을 심으며 꽃이 피길 바랄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자식에게 심은 씨앗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씨앗은 바로 비교의 말이니라. 옆집 아이는 이미 그랬다더라. 내 사촌은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말들이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씨앗을 마음밭에 심게 되느니라. 그 씨앗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책과 위축으로 자라나고 부모 앞에서 작아지는 마음이 되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요. 바라는 마음과 심는 씨앗은 다른 것이니라. 장미가 피길 바라며 가시를 심는다고 장미가 피겠느냐? 비교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가시를 심는 것이니라. 그 가시에 찔린 아이는 부모 곁이 아프기에 조금씩 멀어지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오랫동안 그 씨앗을 심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지나간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라도 어떤 씨앗을 심을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니라. 스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무언가를 해왔을 때 먼저 그 수고를 알아주느니라. 애썼다, 고생했다, 잘했다는 말을 먼저 건네느니라. 그 말을 들은 자식은 부모 앞에서 마음을 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느니라.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식이 무언가를 해왔을 때 먼저 부족한 점을 찾느니라. 왜 이것은 안 했어? 이건 좀 아쉽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어차피 부모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씨앗을 심게 되고 점차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첫째로 자식이 무언가를 가져왔을 때 처음 세 마디는 반드시 인정과 수고의 말로 채워라. 잘했다, 애썼다, 고맙다는 말이 먼저니라. 둘째로 걱정의 말을 조언의 말로 바꾸어라.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가 아니라
혹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어? 으로 건네는 것이니라. 같은 뜻이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다르느니라. 셋째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꺼내지 마라. 한 번 말한 것은 땅에 심은 것이니라. 같은 씨앗을 반복해서 심으면 그 뿌리가 깊어지고 자식의 마음에는 나는 언제나 그 실수를 한 사람으로 새겨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넷째로, 자식이 힘든 말을 꺼낼 때 먼저 듣고 나서 말하여라.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는 한마디가 길고 긴 조언보다 더 깊이 닿느니라. 스승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말 습관 하나가 달라질 때 자식의 발걸음이 다시 부모 쪽을 향하게 되느니라. 제자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좋은 말만 하면 자식이 나태해지지는 않겠습니까? 엄하게 해야 바르게 자란다고 배웠는데요. 스승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착각이니라. 엄한 말과 상처 주는 말은 다른 것이니라. 엄한 말이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상처 주는 말이란 사람 자체를 작게 만드는 것이니라. 이 행동은 옳지 않다는 말과 너는 왜 이 모양이냐는 말은 전혀 다른 씨앗이니라. 두 번째 착각이 있으니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심는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만드느니라. 늦은 봄이라도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오느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계절이 돌아오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이 이미 마음을 닫은 것 같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세 번째 착각이 바로 그것이니라. 자식이 닫았다는 생각이다. 닫힌 문도 오랫동안 두드리면 열리느니라.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 중요하니라. 말로 두드리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두드려야 하느니라. 행동으로 두드린다 함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내거나 아무 말 없이 보고 싶었다는 한마디 문자를 보내거나 생일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니라.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먼저 말 없는 사랑으로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내 말은 자식이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니라.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나 부모의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느니라. 마음과 말은 같은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말이 잘못된 씨앗을 심는다면 좋은 마음은 전해지지 않느니라. 스승이 산사 뒤편에 작은 연못으로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 위에 낙엽 몇 잎이 떠 있었습니다. 제자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찌하겠느냐? 자식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니라. 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느니라. 그게 되겠어? 그 나이에? 남들은 다 안정적인 길을 가던데 라고 하느니라. 이 말들이 자식의 첫 걸음에 돌을 놓는 것이니라. 대신 이리 말하여라. 한번 해보거라.
힘들면 와서 말하여라라고 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어찌합니까? 그럴 때는 먼저 물어라. 강요하지 말고 물어라. 혹시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았느냐고 여쭙듯이 말하여라. 부모가 명령할 때 자식의 마음은 닫히고 부모가 물어볼 때 자식의 마음은 열리느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해야 합니까? 자식이 실패했을 때는요. 그때야말로 말을 아껴야 하느니라. 실패한 자식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라는 말은 2번 쓰러뜨리는 것이니라. 대신 이리 말하여라.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해봤다는 게 대단한 것이다. 그 한마디가 자식을 다시 일어서게 하느니라. 제자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결혼이나 큰 결정을 알려올 때는 무조건 먼저 축하해라.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되느니라.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의 첫 반응이 축하였는지 걱정이었는지를 자식은 평생 기억하느니라. 연못 위에 떠있던 낙엽이 바람에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산사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사랑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군요. 걱정을 사랑이라 여기고 비교를 채찍질이라 여기며 충고를 위함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모두 씨앗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심어진 것이군요.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것을 말하리라. 말의 습관은 사랑의 습관이니라. 말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니라. 자식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니라. 자식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부모이니라. 지금의 내가 좋다. 지금의 너로 충분하다는 말이 자식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을 주는 말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해주어도 늦지 않느니라.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를 하거라. 그리고 이 말만 하여라. 잘 지내고 있느냐 보고 싶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 2마디가 오랫동안 닫혔던 문을 여는 시작이 되느니라. 제자는 2 손을 모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말이 씨앗이라면 저는 오늘부터 다른 씨앗을 심겠습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당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식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이리 말하여라. 오늘도 건강하거라. 오늘도 행복하거라. 소리내지 않아도 되느니라. 마음으로 심는 씨앗도 자식에게 닿느니라. 낮에는 자식에게 연락이 올 때 1000마디를 점검하여라. 내 1000마디가 걱정인지 반가움인지를 살피는 것이니라. 하루 한 번만이라도 반가움을 먼저 표현하여라. 저녁에는 오늘 자식에게 한 말을 떠올려 보아라.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하여라.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내일의 말을 바꾸느니라. 제자가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말을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교의 말 대신 인정의 말을, 걱정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과거의 말 대신 지금의 말을 심겠습니다. 스승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꾸준히 하여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듯 천천히 꾸준히 하여라.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열매를 맺듯 내 말의 씨앗도 반드시 자식의 마음에 꽃을 피우리라. 노을이 산사를 가득 물들인 저녁, 제자는 스승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배운 6가지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말은 씨앗이니라. 내가 심는 말이 자식의 마음 밭에 뿌리를 내리느니라. 두 번째 가르침, 인정의 말을 먼저 하여라. 수고를 알아주는 첫마디가 자식의 마음 문을 여느니라. 세 번째 가르침, 착각을 버려라. 엄한 말과 상처 주는 말은 다르고 지금도 늦지 않았느니라. 네 번째 가르침,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라. 명령이 아닌 질문이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하느니라. 다섯 번째 가르침,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지금의 너로 충분하다는 말이 자식 인생 최고의 복이니라. 여섯 번째 가르침,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심어라. 계절이 바뀌듯 천천히 반드시 열매가 맺히느니라.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켠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씨앗으로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고맙다, 잘 지내고 있느냐, 보고 싶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복이 되고 부모의 복이 되고 우리 가족 모두의 복이 되느니라.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